형광등이 깜빡이는 지하 주차장. 한 여성이 장바구니를 든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은 세 명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 우리 차례야! 비켜!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네에서 평범한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이 사실은 숨겨진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이 조용한 골목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한 여자의 숨겨진 정체와 그녀가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6시였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의 작은 골목에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서율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35살의 서율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카페를 연 지 3년째였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딸랑 문종이 울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이 늘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70대 할아버지 김만석 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 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서율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가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서율이 공손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바로 내려드릴게요. 커피 머신에서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소한 커피 향이 작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율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뿌듯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가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어. 정성이 다르더라. 고맙습니다. 서율의 미소가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깊이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오전 10시쯤 옆가게 분식집 사장 박영숙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영숙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던 베테랑 상인이었습니다. 서율에게는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챙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박영숙이 걱정에 찬 표정으로 다가섰습니다. 평소 밝고 당당하신 분이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서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율아, 요즘 장사 어때? 단골분들 덕분에 괜찮아요. 영숙 언니는 어떠세요? 박영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서율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글쎄 말이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말이야. 서율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살짝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응. 젊은 남자들인데 하는 일도 없어 보이면서 맨날 골목을 어슬렁거려. 어제는 편의점 사장한테 가서 뭔가 얘기하더라고. 서율이 차분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편의점 사장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분명히 좋은 얘기는 아니었을 거야. 서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1년 전 배웠던 위험 감지 능력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박영숙이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너도 조심해라. 여자 혼자 가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 네, 알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이 떠나고 나서 서율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골목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가슴 한편이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서율은 카페 재료를 사러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에 우유, 원두, 각종 시럽들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장복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21년 전 훈련받았던 감각이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서율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썰렁하게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차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3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깡마른 체격의 건달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자리야. 비켜. 서율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 금지 표시가 없어서 몰랐어요. 두 번째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30살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말대꾸야? 우리가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세 번째 남자가 서율의 차 지붕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이 남자가 확실한 리더 같았습니다. 서율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차를 함부로 만지는 그들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우리 말 알아들었지?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서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갈고 닦은 자제력이었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차를 옮기면 되는 건가요? 리더 격인 남자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우리 기분 상하게 했잖아.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보상이요? 5만 원 정도면 되겠네. 서율은 잠시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차가운 빛이 위험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율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5만 원을 건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누나, 똑똑하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을 거야. 남자들이 의기양양하게 떠나고 서율은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서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차가운 계산과 위험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21년 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율이 혼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추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서율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위험한 시나리오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전략적 사고가 되살아났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서율은 백미러로 한 번 더 지하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음산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결의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서율이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수다를 떨며 들어왔습니다. 서율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율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저녁 6시쯤 박영숙이 다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서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율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서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한테 들었는데 그 남자들이 돈을 요구했대. 한 달에 20만 원씩 내라고. 서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어? 무서워서 주겠다고 했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더니 증거도 없고 오히려 보복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 서율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너도 조심해. 분명히 여기도 올 거야. 여자 혼자 하는 가게들을 먼저 노리는 것 같아. 박영숙이 걱정스럽게 떠나고 나서 서율은 카페 문을 천천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뒤쪽 사무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작은 검은색 수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수첩을 꺼내어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첩 안에는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암호 같은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별작전, 21년 전. 서율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하고 아픈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서율은 수첩을 다시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지만 서율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서율이 혼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바빠지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함과 동시에 이상하고 위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서율은 아직도 카페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창문 사이로 골목을 예리하게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냉정한 예상대로 3명의 남자가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각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율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율의 카페 앞에서도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간판을 보며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어서 그들은 아쉬워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율이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21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게 될 텐데.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은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에 서율은 한 번 더 골목을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평화가 완전히 깨질 거라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비할 시간이야. 서율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하는 곳은
결코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위험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율이 도착한 곳은 강남구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사장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싼 곳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과거의 무게가 짓눌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율이 그 사진들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21년 전의 한서율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특수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아팠습니다. 정말 오래됐네. 서율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그리움과 동시에 깊은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옷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누르자 벽이 살짝 열리며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장갑, 소형 통신 장비, 그리고 작은 검은색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율이 그 케이스를 꺼내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도구, 작은 카메라,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손에 잡는 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1년 만이네. 서율이 그 도구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마치 어제 사용했던 것처럼.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서율은 평소와 같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로 인해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가 첫 손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르네. 할아버지의 예리한 관찰력에 서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잠을 좀 못 잤나 봐요. 서율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예리한 눈빛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나?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서율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3명의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율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카운터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만났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해요. 서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이 예리하게 깨어나 있었습니다. 21년 전 훈련받았던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여기 카페도 우리 구역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만 내시면 돼요. 30만 원이요? 서율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편의점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여자 혼자 가게 하시는 거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보호해드리는 거죠. 서율이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위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보호요? 그럼요. 이 동네에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있으면 안전하죠. 첫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제도 보셨잖아요. 우리 말 잘 들으시면 문제 없어요. 서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 것도 없죠. 내일까지 답 주시면 돼요. 리더가 명함을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연락 주세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어요. 3명의 남자가 나가고 나서 서율은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황태식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율이 그 명함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태식이라. 그녀는 명함을 서랍에 넣고 평소와 같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박영숙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에 찬 얼굴로 들어오는 영숙 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율아, 혹시 그 사람들 왔었어? 네, 왔었어요. 뭐라고 하던? 한 달에 3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박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서율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30만 원? 편의점보다 더 많이 요구하네. 어떻게 할 거야? 서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서율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맞서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잖아. 영숙 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돈으로 해결될 일이면 그게 낫지. 몸이 다치면 어떻게 해?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율은 카페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내용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수첩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행 기술, 정보 수집 방법, 그리고 자기 방어 기술까지.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서율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본 동작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몸의 배인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밤 10시쯤 서율은 어두운 옷을 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자신의 카페가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각오는 서 있었습니다. 골목 근처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상대로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율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율이 그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몇 명이 함께 다니는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모든 것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분석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마추어네. 서율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 뻔했습니다. 1시간 정도 관찰한 후 서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그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정찰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내일이 재미있겠네. 서율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확실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율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욱 민첩하고 더욱 주에 깊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긴장감과 각오가 교차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일찍 문을 열었네. 네, 일찍 일어나서 그냥 열었어요.
서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이 동네가 좀 시끄러워졌다던데 괜찮나? 김만석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에 서율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남자들이 상인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다닌다더라. 너도 조심해야 해. 서율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벌써 그 소식을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는데 모를 게 뭐가 있겠어. 분식집 영숙이한테도 들었고 편의점 사장한테도 들었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서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서서 정리했었지. 제대로 된 사람들이요? 응. 그냥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 말이야. 할아버지가 서율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런 사람 같은데? 서율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상외로 예리했습니다. 저요? 응.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는 강한 무언가가 있어 보여. 서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뛰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이에요. 그럴까?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미소에서 서율은 격려를 느꼈습니다. 오전 11시쯤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서율의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어제 약속 기억나시죠? 답은 정하셨어요? 황태식이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 거만한 태도에 서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율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더 생각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돈 내고 편하게 장사하시면 되는데. 서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3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요. 그럼 얼마면 되는데요? 황태식이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10만 원? 황태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율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누나, 장난하세요?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줄 아세요? 그럼 20만 원은 어떠세요? 서율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협상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태식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25만 원. 더 깎을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내일까지 답 드릴게요. 좋아요. 그런데 내일 답이 아니면요? 황태식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율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나가고 나서 서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니 생각보다 더 조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율은 카페를 잠시 닫고 나왔습니다. 근처 문구점에서 몇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작은 녹음기, 휴대용 카메라, 그리고 몇 가지 일반적인 사무용품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쯤 박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서율아,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다른 가게들도 다 주기로 했거든. 서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요? 응. 치킨집도 세탁소도 심지어 약국까지. 모두 돈을 내기로 했어. 박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편의점 사장이 해봤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더 괴롭힘을 당했대. 서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응. 밤늦게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손님들이 오는 것도 방해하고. 서율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내기로 한 거야. 장사가 안 되면 더 큰 손해니까. 박영숙이 걱정스럽게 서율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주는 게 어때? 서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녁이 되자 서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 장비들을 꺼내어 확인해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테스트해 보고 카메라의 화질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시간이야. 서율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처럼 어두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자주 가는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술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밤 9시쯤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율은 휴대폰 통화 앱의 대화 기록 기능을 켜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인에게 중계했습니다. 지금 골목 순대 국밥집 앞 황태식 무리 4명. 편의점 치킨집 세탁소에서 돈을 걷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율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골목벽에 기대 있었지만 지인의 휴대폰에는 현장 대화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편의점, 분식집, 세탁소, 치킨집 사장들도 자필 진술서와 CCTV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서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해.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는 어때? 그것도 내일 답 준다고 합니다. 좀 까다롭게 구네요. 황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까다로우면 어때? 결국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 서율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혹시 경찰 문제는 괜찮을까요? 걱정 마. 이런 건 증거 잡기 어려워. 그냥 보호비라고 하면 끝이야. 서율이 모든 대화를 녹음한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율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율은 평소와 같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카운터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숨겨놓았고 카메라도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작전을 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가 첫 손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서율의 기운을 느끼셨는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네. 그런가요?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서율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을 보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빛에 숨겨진 결의를 놓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율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젊은 것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면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할아버지의 다정한 말씀에 서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예정대로 나타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율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1년 전 훈련받았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답은 정하셨죠? 황태식이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율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면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정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셨을 거예요. 여자 혼자 가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황태식의 말에 서율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황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무엇을 해주시는지 알고 싶어요. 25만 원을 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 건가요? 서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21년 전 배운 심리전 기술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야 뭐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드리는 거죠. 첫 번째 부하가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서율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범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유도 신문이었습니다. 황태식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돈만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율의 가슴속에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뻔뻔한 사람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돈을 내는 이상 정확히 알고 싶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황태식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서율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황태식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습니다. 서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 좋아요. 신고해보세요. 어차피 증거도 없을 텐데. 두 번째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편의점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율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선량한 편의점 사장님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편의점 사장님한테 뭘 하셨나요? 서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드린 거죠. 황태식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밤에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손님들한테 길을 막고 그런 정도요. 서율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60이 넘으신 편의점 사장님이 밤마다 얼마나 무서워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게 범죄라는 거 아세요? 서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황태식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율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누나,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이런 건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라고요? 서율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서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1년 전 자신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인간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돈을 드릴게요. 서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황태식과 부하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서율에게는 더욱 가증스러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만약에 제가 거부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태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가게 운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요? 손님들이 오기 어려워지고 밤에 시끄러워지고 뭐 그런 거죠. 서율의 가슴속에서 마지막 참을성이 바닥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동네 사람들을 괴롭힐 생각뿐이었습니다. 협박이네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황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에요. 우리 허락 없이는 장사하기 어려워요. 그 순간 서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1년 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 한서율이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율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뭔 소리예요? 황태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서율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율이 카운터 뒤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하고 위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여러분 가족들을 괴롭힌다면요? 서율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21년 전 적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하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돈을 내지 않으면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한다면요? 서율이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무서우시겠죠? 황태식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네, 알아요. 서율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21년간 쌓인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비겁한 쓰레기들이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황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틀렸나요? 서율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조직이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황태식이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히 우리를. 그 순간 서율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황태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황태식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서율의 손아귀 힘이 예상외로 강했습니다. 손목 아파요? 서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도 비즈니스인가요? 황태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놓아요.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서율이 손목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으악! 황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두 부하가 서율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율이 황태식을 방패막이로 삼으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형님 다쳐요. 두 부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멈춰 섰습니다. 서율이 황태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볼까요? 황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서율이 황태식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황태식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대체 정체가 뭐예요? 황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율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이에요. 다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은 참을 수 없을 뿐이죠. 평범한 카페 사장이 그런 힘을 가질 리 없어요. 첫 번째 부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율이 조용히 카운터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술집에서 나눈 대화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치킨집에서 20만 원, 세탁소에서 15만 원 받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경찰 문제는 걱정 없다고, 증거 잡기 어렵다고 하셨고요. 서율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황태식과 부하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얼마나 모았어? 치킨집에서 20만 원, 세탁소에서 15만 원 받았습니다. 황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불법이요? 서율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였고 카페에 녹음 안내를 고지한 상태에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분들의 진술서와 CCTV 사본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실 확인뿐입니다. 서율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갈, 협박, 업무방해.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뭐? 황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미쳤군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서율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황태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율이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다가가서 황태식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황태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기를 꺼내려고 하셨나요? 서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도 녹화되고 있어요. 서율이 고개를 끄덕이자 카페 한쪽에 숨겨진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두 부하가 서율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서율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율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녹음 파일과 영상이 모두 있습니다. 경찰관이 황태식과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까? 황태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정당한 계약을 제안한 거죠. 보안 서비스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 누나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서율이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명백한 공갈입니다. 경찰관이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태식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편의점 사장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황태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럼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황태식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황태식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서율이 차가운 시선으로 황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돌려드릴게요. 모든 가게에 다 돌려드릴게요.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아니, 오늘 안에. 황태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서율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하시겠어요? 아니면 고발하시겠어요? 서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첫째, 지금까지 받은 모든 돈을 오늘 안에 돌려주세요. 황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셋째,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서율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을 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황태식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는 안 할게요. 진짜로 안 할게요. 경찰관이 서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합의하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을 계속 주시해 주세요. 혹시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황태식과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이분이 관대하셔서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봐드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태식이 서율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안 할게요. 서율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황태식과 부하들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경찰관이 서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미리 신고해 주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나가고 나서 서율은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그때 김만석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었어? 경찰이 나가는 걸 봤는데. 별일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내 눈이 맞았네.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서율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젊었을 때 군대에 있었거든. 그때 너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 할아버지가 서율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할 거야. 서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2시쯤 박영숙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서율아, 큰일이야.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돌려주고 간다는 거야. 정말요? 서율이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응. 편의점 사장도 치킨집 사장도 모두 돈을 돌려받았대.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영숙 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글쎄요. 경찰이 단속을 나온 걸까요? 서율이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행이야.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어. 영숙 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걱정 없이 카페 운영할 수 있겠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저녁이 되자 서율은 카페를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서율이 거실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그녀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계속 지켜봐야지. 서율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카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의 평화를 지키는 보호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율이 카페를 열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서율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당신이 뭔가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돌려주고 사라질 리가 없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약국 사장님도 모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선량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아가씨, 정체를 밝힐 생각은 없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이에요. 그래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을 지켜줬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서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부탁해. 이 동네에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계속 지켜볼게요. 그날 저녁
서율은 다시 그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구들을 다시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분간은 필요 없을 것 같네. 서율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꺼낼 수 있어. 서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면서 동시에 이 동네의 평화를 지키는 숨은 보호자로서의 삶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약속대로 모든 돈을 돌려주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서율은 여전히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뿌듯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만석 할아버지가 첫 손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가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네. 그런가요? 서율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응, 뭔가 짐을 벗은 것 같아 보여. 할아버지의 말에 서율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어떻게 제 정체를 눈치채셨어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특수부대에 있었거든. 그때 같은 부대에 여자 장교가 한 명 있었어. 서율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는데 막상 위험한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냉정했지. 너를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났어. 할아버지가 따뜻한 눈빛으로 서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도 저녁 후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 하지만 결국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되더라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하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가셨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셨나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살던 동네에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곤 했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 이 아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서율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동네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할아버지가 서율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오후 2시쯤 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율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동네 상인회에서 너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자고 하더라. 서율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왜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동네를 구해줬잖아. 영숙 언니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내가 뭔가 했다는 걸 알고 있어. 비록 정확히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어. 영숙 언니가 서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줘. 부탁해. 서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율은 카페 문을 닫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평화롭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서율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율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서율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치킨집에서도 세탁소에서도 약국에서도 모두들 서율을 보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서율이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전역한 것 같아. 서율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하나가 된 기분이야.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경험들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율이 카페를 열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 파출소 김철수 경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율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신고해 주신 건 때문에 왔어요. 아, 네. 정말 용감하게 잘 처리하셨어요. 덕분에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모두 해결됐어요. 김철수 경찰관이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황태식 일당의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서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공해 주신 녹음 파일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죠.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관련 업계에 계신 적이 있나요? 대처 방법이 너무 전문적이었어서요. 서율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군요. 김철수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나간 후 서율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더 큰 범위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율은 잠시 카페를 나와서 동네를 걸어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져 서율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율이 달려가서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가야.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동네가 참 좋아졌어. 예전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졌더라고. 정말 다행이에요. 서율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율은 카페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하지만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문득 자신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율 씨인가요? 저는 은별작전 당시 함께했던 강민준입니다. 서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1년 만에 듣는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정말이야? 네, 맞아요. 최근에 한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 수법이 당신과 너무 비슷해서 연락드렸어요. 서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설마요. 당신의 스타일을 제가 모를 리가 없죠. 혹시 다시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런 일에 휘말렸을 뿐이야.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고마워, 민준아.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동료들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숨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율은 카페의 마지막 정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율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율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네에서 새로운 삶을.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카페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는 서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누군가 이 평화로운 동네를 위협한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나설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서율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동네의 가로등이 서율의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사장 한서율의 특별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밤, 한 여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앞날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